장경훈 의원입니다. 서창석 증인, 김영재, 박채윤 부부를 이임순 교수의 소개로 알았다고 인터뷰했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임순 교수님, 그런 적 없다고 말씀하셨죠?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 서창석 증인, 이임순 교수 소개로 김영재 원장 알았다면서요? 이임순 교수는 지금 그런 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임순 교수 통행 맞습니까? 이임순 교수 통행, 아니, 그러니까 예, 아니요 얘기하세요. 예, 맞습니다. 김영재 원장, 누구 통해서 어떻게 알았어요? 서창석 증인? 제가 알기로는 그냥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창석 원장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예, 좋은 기술이 있다고 들었는데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서창석 병원장은 그러면 김영재 원장을 이임순 교수 통해서 알아서 전화를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구 통해서 알아서 전화를 한 거예요? 이임순 교수 통해서 알았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드러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6일 기자회견 할 때, 김 원장 아내가 찾아와서 금실 관련 중동 진출을 문의하니까 성형외과 의사를 소개시키는 게 다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예. 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성형외과 어디를 소개시켰어요? 성형외과 성형외과 의사가 박채윤 씨 남편이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어떤 성형외과 의사를 소개시켰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의 성형외과 의사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자, 거기까지 일단 하고요. YJ콥스라는 간해수공업 회사가 조원동 경제수석을 통해서 중동 진출이 실패하자 서창석 주치의를 앞세워서 서울대병원을 통해서 중동 진출을 시도합니다. 서창석 주치의는 방영주 서울대 부원장에게 소개시켜주죠. 금실에 대한 얘기를 해주죠.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직접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성형외과 교수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8월 11일 인사동 송암 한식당에서 서창석 주치의 주재로 누구와 만찬을 합니까? 당시 병원장이던 오병희 원장의 요청으로 제가 중간 교수를 통해서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비서관에게 연락을 해서 그다음 안종범 수석 비서관과 같이 저녁을 했습니다. 방금 기자회견 할 때 박채윤 씨를 금실 중동 진출을 위해서 만났는데 성형외과 의사를 소개시킬 뿐이라고 얘기했는데 서창석 주치의는 오병희 병원장과 안종범 경제수석, 김일수 보건복지 비서관을 대동하고 박채윤과 박채윤의 동생 박희준을 만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금실을 성형외과에 소개시켜줬다. 그것뿐이다. 라고 하고 8월 12일 날 안종범 수석을 대동하고 박채윤을 만납니까? 안전봉 수석은 제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당시 오병희 원장이 요청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안종범 수석이 서창석 원장하고 같이 가자고 얘기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창석 병원장이 안종범 수석을 모시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요. 그럼 오병희 병원장이 안종범 한번 수석에게 만나고 싶다 하고 한 걸 소개시켜 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병희 원장이 아니 오병희 원장이 서창석 주치의한테 안종범 수석을 소개시켜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박채윤이 확실히 청와대의 의중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안종범 수석을 데리고 나오라는 한 거 아닙니까? 저는 당시 그거를 왜 확인시켜 줍니까? 저는 당시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만나고 싶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선을 해줬습니다. 이 만남 이후 3일 만에 서울대병원과 YJ콥스가 중동에 성형 클리닉 센터를 추진합니다. 이게 서울대병원과 YJ콥스가 주고받은 이메일입니다. 보십시오. 대한민국 최고의 서울대 병원에 대해서 간해수공업 수준인 YJ콥스가 협박 수준의 이메일이 오갑니다. 보십시오. 박희준이 서울대 병원에 가 다음 주 중반 중동적 제안에 대해서 2차 협의를 보내야 한다. 목요일까지 마무리 부탁한다는 이메일을 보냅니다. 서울대 병원에서는 박희준에게 그쪽과 이쪽 법무팀의 의견이 다르다. 계약서 병원이 꿀리는 느낌이 난다.
이러면 안 된다. 교수는 원장의 부하가 아니다. 회사 동의 없이 논문을 낼 수 없다고 한 조항이다. 교수들이 읽으면 큰일 난다. 매우 비윤리적이다. 서울대병원은 박희준에게 다시 시술보다는 연구, 교육 같은 용어가 앞에 나와야 된다. 박희준은 딱 자릅니다. 임상연구, 의료진 교육 및 해외 송출 의료진 추천, 1, 2를 위한 시술의 진행 및 제품을 사용한다고 세기를 박습니다. 다시 서울대병원 박희준에게 시술이라는 표현을 빼야 한다. 공급이가 좋겠다. 그러니까 박희준이 다시 얘기합니다. 제안한 계약서대로 체결은 말도 안 된다. 박희준은 서울대병원의 내부 검토와 이번 일 진행은 어렵다. 이것이 지금 서창석 병원장이 주치의 시절 안정범 수석과 김진숙 비서관을 대동하고 박채윤에게 특혜를 주라고 오병희 원장한테 주선을 합니다. 그 이후 3일 만에 서울대병원과 제이콥스가 중동 진출을 도모하고 거기에 성형 클리닉을 만들기로 공모를 합니다. 그것이 방영주 부원장의 거부로 이것이 무산이 됩니다. 그 이후에 오병희 병원장은 석연치 않게 연임에 실패하고 주치의인 서창석 주치의가 서울대 병원장으로 취임합니다. 이 조그만 기업이 중동 진출 실패했다고 조원동 날리고 오병희 날리고 이게 대한민국 실체입니다. 그 중심에 서창석 병원장이 있고 서창석 병원장 계속해서 김영재와 박채원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2차 질문에 다시 규명하겠습니다. 예. 저는 당시 대통령 주치이기도 하지만 병원장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서울대학교 교수이기도 합니다. 10년 정도 연배가 높은 병원장한테 제가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라 저래라 안 한다고 안정범 기획수 소개시켜 줍니까? 제가 소개시켜 준 게 말씀이 되는 소리를 아니고 하세요. 오병희 원장이 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예, 김영재 정인 그리고 서창석 정인 뭐 여러 지금 정인들께서는 국회에서의 정은 감정에 관한 법률을 따라서 정말 숨기가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순실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다. 또 여러 개의 항태자다. 또 각 수석실에서 충성 경쟁하듯이 달려들었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용주 의원 신문하십시오. 예, 국민의당 전남여수 이용주 의원입니다. 김장수 승인께 묻겠습니다. 예. 승인 세월호 사고가 났던 당일날 안보실장을 근무하셨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한겨레에 뭐 인터뷰하신 거 있죠? 한겨레하고 인터뷰한 게 아니고 예. 그때 중국 대사관 내에서 간단히 알겠습니다. 정례 브리핑을 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특파원들하고 다 와서 같이 했습니다. 예. 그 당시 아침 상황에 대해서 종합 서면보고 10시경에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종합 서면보고. 네, 서면보고. 네. 서면보고 했습니다. 예. 서면보고를 관제하고 집무실 두 군데로 보낸 게 맞습니까?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보낼 때 직접 실장님이 지시하셨죠? 그때 어제 제가 물어봤었는데 제 보좌관에 그 육군 중령이 있습니다. 육군 중령이 있는데 그 보좌관이 직접 자, 집무실하고 관제하고 보냈다. 다시 물어볼게요. 알고 있습니다. 그날 말고도 대통령한테 서면보고 보낸 적이 있죠? 그날 말고도. 그 전에도. 예, 많습니다. 자, 그때도 그러면은 관저하고 집무실 두 군데로 보냈습니까? 대통령님이 어디 계신지를 잘 모를 때는 관저하고 집무실하고 같이 보내주고. 그러죠. 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그거예요. 틀림없이 공간도 보내고 관제도 보냈다는 말은 그 당시에 대통령이 집무실에 있는지 여부도 관제에 있는지 여부도 확인이 안 됐던 게 맞죠? 저는 확인을 하지도 않았고 두 관제 아니면 거기에 계실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어디를 급한 문제가 보내면은 집무실에 있는 게 확인이 됐으면 집무실을 보냈을 것이고
관제에 있는 게 확인돼서 관제를 보냈을 것인데 어디에 있는지 확인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양쪽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날 서면 보고를 보내서 어느 쪽에서 받았다는 말이 나오던가요? 양쪽 보냈으니까. 예, 집무실에는 안 계신 것 같다. 그런 말을 제 그 보좌관으로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당일 들었습니까? 예. 당일날 들었습니까? 집무실에 갖다 넣어주고 상황보고를 정호성 제1비서관한테 넣어주고 와서 저한테 보고한 게 자, 그렇습니다. 관저에는 누구한테 전달하고 왔답니까? 관저에도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에게 전달을 했다. 직접 대통령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죠. 저는 이제 보좌관을 통해 가지고 이게 빨리 대통령님께 보고될 수 있도록 해라라고 보좌관에게 임무를 알겠습니다. 줬습니다. 10시 이전에 9시 24분경에 문자로 상황 전파가 됐죠. 예, 이것이 팩트다. 그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문자로 상황 전파된 문자는 대통령이나 부속실장한테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제가 확답은 못 하는데 대통령님께는 안 갑니다. 그거는 대통령께 안 간다? 예, 대통령님께는 안 가고 수석급에게는 다 갑니다. 자, 안보실장 물어보겠습니다. 안보실장이니까 예. 평상시에 대통령의 상황에 대해서 경호실장 아니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습니까? 관찰을 하죠? 제가요? 네. 대통령님이요? 네. 그렇게 관찰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조금 전에 나왔던 TV 화면 자료입니다. 얼굴에 이 정도의 피멍이 날 정도가 된다면은 안보실장이 당연히 대통령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전혀 그에 대해서는 저 신경을 안 썼습니다. 전혀 예. 대통령 얼굴에 이렇게 피멍 자국이 나 있는데도 신경 안 쓰다는 겁니까? 그림을 보니까 좀 멍이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이지 전혀 저 신경 안 이게 썼습니다. 다른 자료 보여드릴게요. 5월 9일부터 5월 13일 이렇게 5월 19일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있는 사진이에요. 자, 신보라 증인 물어보겠습니다. 의무실에 근무했죠? 네. 대통령이 그러면은 얼굴에 이 정도 멍이 여러 차례 있어요. 그 해만 보더라도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대통령 얼굴에 입주에 이런 자주 멍이 있는 모습이 있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이 시술을 누가 했을까요? 저는 그런 시술을 본 적도 없고 처치를 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5월 13일 하루가 아니에요. 자, 이게 2014년 8월 달 겁니다. 2015년 12월 거, 2016년 3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의무실에 있는 사람이 모르면 누가 합니까? 자, 김상만 원장님. 자, 이 정도 시술 간단한 시술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재 증인. 네, 간단한 시술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래요. 자, 김원호 증인. 네. 이러한 시술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의무실에도 아무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혼자 했겠어요, 이거를? 뭐 하셨는지 아닌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혼자 시술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시술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시술한 거로 맞는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의무실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대통령 얼굴에 이런 멍자국이 있는데 응급 대처 준비하는데 같이 하는 거 하고 다른 건 안 합니까? 자문 진료 하는 데서도 같이 역할을 합니다. 일상적으로 대통령의 외관이라든지 아픈지 일상적으로 점검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필요한 경우에 합니다. 다시 말해볼게요. 아까 봤던 자료가 2014년 8월이에요. 올해 2016년 3월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장기간에 걸쳐서 누군가 이런 진료를 하고 처치를 했는데 청와대 드나든 비선실세 의사인지 모르겠지만 김영재도 모른다. 의무실장도 모른다. 간호사도 모른다.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는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해서 중동 진출을 시도합니다. 서창석 주치의는 방영주 서울대 부원장에게 소개시켜주죠. 금실에 대한 얘기를 해주죠.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직접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성형외과 교수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8월 11일 인사동 송암 한식당에서 서창석 주치의 주제로 누구와 만찬을 합니까? 알았어요? 서창석 주치? 제가 알기로는 그냥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창석 원장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예, 좋은 기술이 있다고 들었는데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서창석 병원장은 그러면 김영재 원장을 이임순 교수 통해서 알아서 전화를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구 통해서 알아서 전화를 한 거예요? 이임순 교수 통해서 알았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드러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6일 기자회견 할 때 김 원장 아내가 찾아와서 금실 관련 중동 진출을 문의하니까 성형외과 의사를 소개시키는 게 다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당시 병원장이던 오병희 원장의 요청으로 제가 중간 교수를 통해서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비서관에게 연락을 해서 그다음에 안종범 수석 비서관과 같이 전역을 했습니다. 방금 기자회견 할 때 박채윤 씨를 금실 중동 진출을 위해서 만났는데 성형외과 의사를 소개시키는 뿐이라고 얘기했는데 서창석 주치의는 오병희 병원장과 안종범 경제수석, 김일수 보건복지 비서관을 대동하고 박채윤과 장경원 의원입니다. 서창석 증인, 김영재, 박채윤 부부를 이임순 교수의 소개로 알았다고 인터뷰했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임순 교수님, 그런 적 없다고 말씀하셨죠?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 서창석 증인, 이임순 교수 소개로 김영재 원장 알았다면서요? 이임순 교수는 지금 그런 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임순 교수 통행 맞습니까? 이임순 교수 통행, 아니, 그러니까 예, 아니요 얘기하세요. 예, 맞습니다. 김영재 원장, 누구 통해서 어떻게 아세요? 아죠? 그것도 무슨 말입니까? 예. 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성형외과 어디를 소개시켜줬어요? 성형외과 의사가 박채윤 씨 남편이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어떤 성형외과 의사를 소개시켜줬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의 성형외과 의사를 소개시켜 줬습니다. 자, 거기까지 일단 하고요. YJ콥스라는 간해수공업 회사가 조원동 경제수석을 통해서 중동 진출이 실패하자 서창석 주치의를 앞세워서 서울대병원을 통해